그 다음에 이제 SM 보겠습니다. 또 11시 반이 넘었는데 일단은 마무리 해드릴게요. SM 기준은 5월 7일부터 SM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브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전부 이런 쪽의 기준. 여기에 이제 내일 아침에 종목이 바뀔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이브 쪽의 기준도 넣어 놓을 겁니다. 하이브 한번 보시죠. 하이브 쪽의 기준에 윗꼬리가 좀 달려 있는데 수급 범위가 이제 손바뀜이 좀 많아요. 차익 실현도 일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하이브 기준의 기준 거래량은 일단은 90만 주, 98일 96, 100만 주. 100만 주가 안 실리면 하이브 못 들어가요. 한 템포 쉬었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UBS 쪽 같은 경우에 일자별의 기준에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창구고요. 모건 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매집이 좀 들어왔던 쪽인데 차익 실현을 하고 빠지고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좀 주의가 필요한 거죠.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매수 쇼 커버링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부분도 매수인데 오히려 믿을 수 있는 구석으로 잡는다면 골드만삭스, 그죠? 그다음에 CS.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와 CS 쪽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살아나면은 이제 추가적인 강세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꼬리 달린 부분이 이제 차익 실현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했을 때 5월 한 17일경부터 주독 창구 기준을 놓고 보시면 17일부터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BNP 파리바, JP 모건, CS, 모건 스탠리 이런 외국계 기준인데 이 부분을 차익 실현들을 이제 했느냐의 기준으로 좀 해석을 해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일까지의 누적 수급 하이브 같은 경우에 모건 스탠리 매도를 했죠. 금요일날 차익 실현 나온 거고 가장 많은 매집 창구였는데. 그다음 메릴린치는 이제 뭐 창고에서 안 보이고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매수 위로 들어오면서 1위로 올라선 거고 BNP 파리바는 관망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력 창구하고의 손바뀜의 흐름을 더 확인하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요 종목 하이브까지로 내일 아침에 이제 한번 더 놓고 보자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SM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3일부터인데 CS에서 대놓고 5월 7일 CS에서 대놓고 매수해요. 대놓고. 근데 이제 어제 그 18일 날 같은 경우 좀 들어오다가 멈춰졌었는데 CS가 과연 이제 32,000주, 33,000주의 물량, 저 물량 들어온 부분. 그러니까 순매수 순위에서는 당일 주요 거래원에서는 CS의 매도가 안 보여요. 매수도 이제 감추어져 버렸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수급 범위 놓고 보시게 되면은 CS 부분이 금요일 날 결국은 32,000주 매수였다. 그렇게 해서 누적 수급을 지속적으로 SM 같은 경우 가지고 오는 창구의 기준이다. 거기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일부 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메리츠 쪽도 일부 매도가 있었고. 근데 공격적인 지금 차익 실현은 아니죠. 그러면 일단은 그 월요일에 시장이 어려울 때 이쪽 종목들에서 오히려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시장이 만약에 미국장, 유럽장 영향받아서 밀리면 시장 지수에 연동돼 있는 쪽이 밀리는 거고 지수에 연동되지 않은 쪽의 기준에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그리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쪽이 그 정도 시가총액 3위, 4위까지 올라왔는데 실적은 사실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 얘기가 나오고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 성장주에서 1순위 타겟이 그들인데 오히려 기술주를 못 살게 굴고 있고, 뭐 결론은 다 떠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왔었던 종목에 대해서 내일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거냐, 아니면 지수를 견인하는 대형주 쪽에서 눌리고 이런 쪽에서 오히려 순환성의 강세가 지속될 거냐, 뭐 그것도 솔직히 뚜껑 열고 봐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내일 이쪽이 밀리거나 혹은 오르거나 어느 쪽의 흐름이 나오더라도 주력 창구만 보시면 돼요. 그잖아요. 이제는 CS 쪽이 추가적으로 개장 쪽부터 들어올 거냐, 아니면 CS가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겁을 줄 거냐. 마찬가지로 모건 스탠리 쪽의 흐름, 메리츠 쪽의 흐름 내리매수했거든요. 계속. 그다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 다 차분히 좀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특정 창구에 매도가 좀 있는 이거는 이제 공매도 성향의 흐름으로 놓고 봐야 되겠죠. 그 앞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들고 있다가 정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공매도 성향이 됐든 혹은 들고 있다 차익 실현. 근데 들고 있다 차익 실현보다 공매도가 가장 좋아요. 쇼커버링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이쪽에 SM 같은 경우는 사실 SM뿐만 아니라 그 JYP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도 상당한 매집이 비슷한 수준의 매수 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것이 완벽한 전체 매수의 수급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HMM처럼 계속 고점에서 그 뺑뺑이가 돌려지면 그럼 손바뀜이 충분히 나온 거고, 손바뀜의 기준에서도 놓고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그 SM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뺑뺑이 흐름보다는 누적적으로 계속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 기준은 뭐냐면 손바뀜도 일부 있겠지만은 일단 대차나 공매도했던 부분을 상한하기 위해서 들어온 수급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순 매집의 기준으로 SM이나 JYP나 YG엔터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제한적인 매집으로 놓고 보고, 대신에 이제 13%, 14% 매집한 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지금 5월달 이후에 지금까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근데 이제 대부분 다 1조 조금 넘는 종목이 기준이 되는 거죠. JYP 1조 전후 수준, 그 다음에 뭐 YG엔터 1조 4천억인가요? 그리고 SM 지금 이제 1조 3천억 원대. 그래서 그 기준의 흐름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 편입의 기준을 잡고 있어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 55,100원 뭐 이런 기준의 추가 편입, 신규 편입, 재편입의 기준을 잡고 있고, 계속해서 SM은 뭐 그 이전부터 3만 원대에서부터 쭉 잡았던 물량인데, 차익 실현을 지금 굳이 해야 될까라는 그 명분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매집이 들어오고 주력 쪽인 CS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데, 굳이 우리만 여기서 털고 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사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수만 회장 지분을 카카오가 인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확실하게 이제 나오는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우리는 5월 27일 날을 봤단 말이에요. 5월 26일 날 장 마감 이후에 이 뉴스가 뜬 거죠. 매경을 통해서. 근데 매경에 이제 단독 특보해갖고 나왔는데, 시간에서 10% 올랐다가 6%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개장 초에 강보합으로 출발해서 잠깐 들어올렸다가 그냥 5% 내리꽂았습니다. 그러면 수급을 모를 때에는 이거 왜 그래라고 했을 때, 그 전날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야 이거 뭐 카카오가 네이버가 집어삼킨데 이 기준이 된 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 밀리니까 야 대주주 지분을 매각하는 게 무슨 호재냐 악재지 이렇게 된 거고, 결과론적인 해석. 근데 제가 볼 때는 악재 호재를 떠나서 컨텐츠 부분의 제휴 부분은 이제 뭐 확실해져 있는 거고, 지분까지 변동이 나온다고 했을 때 호재 악재를 떠나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일단은 해석을 한다는 거잖아요. 뭐 지분 매각이 됐든 뭐 컨텐츠의 공동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데 27일 날 장중 5% 밀고 내려갈 때 주력 창고는 매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도 오히려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된 거예요. 5월 27일. 27일 같은 경우에도 뭐 이때인가요? 5월 27일 오케이. 9시 1분에 41,200원. 9시 27분에 9시 1분에 41,200원. 10시 35분에 41,300원.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편입의 기준. 그죠? 21일 날부터 매수가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전략이 달라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쭉 보시면 이제 뭐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 편입 물량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최근 들어서 이제 SM, 삼성 엔지니어링, HMM이 좀 주춤되고 있을 때 이쪽에서의 흐름이 좀 강화되고 있는데, 요날 같은 경우에 14일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6만 원 기준점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시켜 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 가운데 매직 계산기 같은 경우 보시면 저가와 고가, 저가와 고가 3분의 1, 2분의 1 지점 전부 다 편입할 수 있다. 최저점 뭐 33,000원부터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43,300원, 고점 대비 5% 빠지면 차익 실현할 수 있어도 편입의 기준이다. 그렇게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콘텐츠 경쟁에 굉장히 긍정적인, 또 누적 수급이 13%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뭐 캔들이든 추세든 전부 강화되어 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확대에 대한 수혜도 예상되고 있고, 콘서트 재개할 수 있고. 15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고가 저가 3분의 1, 2분의 1까지 다, 왜 수급 범위들을 다 확인하면 되거든요. 수급 범위들. 그렇게 해서 이날 올라간 게 53,300원까지 찍어요. 그래 놓고 꼬리를 답니다. 꼬리를. 근데 역시 이날도 CS는 매수예요. 그래서 요날 같은 경우가 첫 번째 5만 원을 넘기고 말도 안 되게 음봉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또 패닉에 빠지죠. 근데 수급이 이때도 안 꼬였단 말이야. 주력 창구는 매수, 비주력 쪽에서의 차익 실현, 또 공매도.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양봉인데 또 실패해도 또 따라 붙습니다. 왜? 실패가 되더라도 수급 범위에서 CS에서 또 잡아 당겨주고 있거든, 계속. 월봉 기준에 앞선의 거래대금 수준까지 이제 다 끌어올려졌는데, 이 변동성 또 이 고점 부분을 굳이 못 넘긴다라는 해석은 할 필요는 없다. 거래대금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다. 지금의 기준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기준에 오히려 눌림목이 나오면 눌림목이 나오는 대로 주가 변동성은 좀 커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시가총액도 사실은 뭐 그렇게 월등히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런 캔들 부분을 뭐 일찍 알려주지 바닥 대비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고 하시는데, 캔들 기준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요 자락에서도 6월 9일에도 상승 잉태형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일부. 그리고 이때가 뭐였어요? 5월 27일, 28일 그 기준이 교수형이 아닙니다. 망치형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드렸죠. 그래서 요 당시에 보시면 요 당시 기준에 요 자락에 이제 해석을 해드릴 때 교수형 아닙니다, 망치형입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서도 분명히 잡아드렸고. 근데 이제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날 상승 잉태 확인형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5MA, 20MA만 실리면 되겠는데요? 라고 했는데 꼬리가 조금 달려버렸어요. 그 다음날 나오면서 이제 결론은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됐고 앞을 뚫어줬고. 캔들 패턴이 당일날 여기서 꼭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그잖아요. 이 고점을 넘기느냐, 이 앞에 음봉을 넘기느냐, 거래는 수반되어 있느냐, 거래대금은 좀 수반됐느냐, 이런 걸 놓고 보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게 5만 원 뚫은 날 음봉으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위로해 드린 거는 전거래일 대비로 보시면 어차피 여기까지 해서 매집 다 했잖아.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매수 다 했잖아, 그 이전에. 그러면 전거래일로 보시면 눌림목이 제한적이고, 새로 들어가신 분들도 분할 매수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날도 또 꼴이야, 짜증스럽게. 근데 결론은 이러한 흐름이, 매집의 이 흐름이 추가적인 지수 주가 견인을 해줬죠. 그리고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 이제 눌림목 있었고, 금요일 날 5%나 들어 올리고 대빌렸기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한 그런 기준이 되는데, 5월 7일부터 이제 6월 14일까지의 매도 기준, 또 6월 14일 당일 날의 매도 기준, 왜 6월 14일도 꼬리 달았으니까, 그리고 주력 창구의 매수 기준, 6월 14일 당일 기준에 또 매수 기준, CS가 계속 매수죠. 결론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외국계에서의 수급 부분이나 누적 수급이 굉장히 아름답다. 저 누적 수급 범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상당히 높게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현재의 기준에서도 일봉상에 또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말 그대로 최악의 경우의 눌림폭은 이 정도. 최악의 경우 52,000원대의 공방. 5일선은 지금 따라 올려지고 있죠. 52,700원, 뭐 53,000원. 만약에 53,000원이 이탈되면 신규 편입하기 아주 좋은 자리로 수급 동향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당연히
치고 올려주는 강세 흐름이 연출이 돼야죠. 그리고 여기서도 새로운 추세 범위가 이렇게 여기서 며칠만 더 움직임이 나와도 다시 가파른 추세 범위로 재차 그림을 그려갈 수 있다. 땡겨놓고 보면은 그렇게 가파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가팔러 보이는 거지, 그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걸 땡겨서 놓고 보시면 가파르지 않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땡겨놓고 보면 가파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추세 범위의 새로운 라인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저평가를 운운하지는 않습니다. 성장성의 기준인 거고 저평가를 운운할 수는 없죠. 얘를 어떻게 저평가를 운운해? 다만 성장성에 대해서 부각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 수급을 맞춰서 우리는 대처를 해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는 이제 조금 일찍 끝내야 됐는데 엄마 한 분이 또 줄어들어서 이런 일이 있나? 원래 안 좋아요가 4명이었는데 참나 안 좋아요가 4명이었는데 두 분이 좋아요로 바꾸셨어. 어이구 행복하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쪽에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만 장중기준에 두산중공업이 됐든 HMM이 됐든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자료들을 좀 일찍 보시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교육받고 수익 내겠다 생각보다는 수익 내시고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해드렸던 내용들을 거의 장중에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여기서 왜 사야 되는지 왜 편입하셔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그러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시고 수익으로 연동시키시고 그래서 일단 채팅방에 계신 분들도 공지사항 좀 보시고요. 그리고 녹화 방송을 쭉 봐보세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유입이 잘 됐었는지 그런 것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다들 하셔야 돼요. 다들 하셔서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일찍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으신 다음에 그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른 게 녹화하는 사이에 벌써 진원생명과학은 10%에서 20%대 중반까지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러니 HMN도 마찬가지가 되죠. 누구는 HMN 가지고 수익을 다 잡아내고 차익 실현을 3차례나 위해서 단행을 했는데 얼마 볼까요? 지금 뭐 정의원님들 보고 계신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 정확하게 HMM의 차익 실현 범위 뭐 문자까지 지금 뭐 시간도 없는데 보기도 귀찮고 HMM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